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재 사례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관련 사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쓰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은 A 회사가 B 회사에 노무도급을 준 사건입니다. 노무도급을 줬는데요. 노무도급을 준 상태에서 B 회사가 고용한 직원인 B 회사의 근로자 갑이 다른 근로자 을을 지게차로 충격한 사건입니다. 지게차로 충격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지게차로 충격을 했는데요. 이러한 지게차 충격 당시 사고가 난 장소는 A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났고요. 그 다음에 갑이 운전하던 지게차 역시 A 회사 소유의 지게차였습니다. A 회사 소유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하자 재해근로자 을은 당연히 뭐 산재 처리를 했을 것이고요. 산재 처리가 종결된 이후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겠죠.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재해근로자 을이 원고가 돼서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느냐? 여기 있는 도급회사인 A회사, 그 다음에 수급회사인 B회사, 그리고 을을 직접적으로 충격한 지게차 운전서 갑, 이 세 사람을 피고로 해서 그래서 A회사, B회사, 그리고 갑을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니까 그 소장이 뭐 A회사, B회사, 그 다음에 갑에게 이제 송달이 됐겠죠. 이렇게 송달된 상태에서 A회사의 이제 관련 담당자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상담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A회사의 관계자가 저희에게 와서 상담을 하면서 어떤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어떤 이제 대답을 했는지, 그래서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례의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A회사, 도급인인 A회사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해자도 B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도 B회사의 직원인데 도급인에 불과한 A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A회사에게도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궁금해했습니다. 첫 번째가 도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냐, 유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궁금해한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도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그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셨고, 세 번째가 그러면은 판결을 통해서 얼마를 지급하라 라고 나왔을 때 이 A회사, B회사, 갑, 이 세 명 간에는 어떻게 그 손해배상을 처리할 것이냐 라는 점, 그 부분을 또 궁금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결 후 그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느냐, 뭐 우리 회사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그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판결 후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상담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은 먼저 도급인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도급인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중과실이 없는 한 민법상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 사고가 아닌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의하면은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의하면은 사업을 일부 분리 도급하거나 전문 분야 공사를 도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손해배상 이런 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B회사는 노무도급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이 근로자 갑이나 을을 근로자를 파견하는 파견업체에 불과하고 사고 당시의 사고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한 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이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A회사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회사의 경우 이 사고 난 지게차의 경우에는 또 A회사 소유의 지게차이기 때문에 A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A회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A회사 소유 지게차에 의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의 소유자, 운영자로서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A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이건 거의 100%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떤 사고별로 어떤 사고가 이런 지게차 사고가 났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고 당시에 재해 근로자 을 있죠. 재해 근로자의 나이, 그 당시 받던 급여, 그 다음에 이 지게차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의 노동능력 상실률, 그 다음에 사고 당시 재해자의 과실 비율, 과실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야 손해배상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A회사에는 대략적인 면을 궁금해 하셔갖고 대략적인 나이와 당시의 급여, 그 다음에 이 정도 사건의 경우에 노동력 상실률, 그 다음에 재해자의 과실 비율, 보통 산재사고에서는 재해자의 과실을 한 30%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요 노동력 상실률 같은 경우에는 장애 진단서를 이제 받아오면 그 장애 진단서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정확한 것은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제 확정이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서 이 정도 액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도는 이제 A회사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궁금해하신 게, 그러면은 만약에 판결 후에 판결액이 1억을 지급하라 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점을 또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의 이 피고들의 공동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입니다. 그래서 을은 이러한 판결을 받게 되면은 A회사, B회사, 갑회사 누구로부터라도 1억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회사가 이제 가장 규모가 크겠죠. 그러면 원고을은 A회사에 대해서 독촉을 제일 심하게 하겠죠. 그럼 A회사가 을에게 일단 1억을 지급하고 B회사와 갑회사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나중에 요 범위 내에서 과실 비율 범위 내에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도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